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서 은퇴 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20살 때는 나중에 나도 연금 받고 편하게 살겠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론 기사나 방송에서 퇴직 후 내 집 마련도 힘들어서 반지하를 전전하는 60년 대생 어르신들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해요. 노후가 없다라는 말이 점점 더 와닿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은퇴 후를 대비해 뭘 해야 할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과 해야 할 준비,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3가지 정도 나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삶을 설계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져서 나중 일은 나중에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현실연금? 그거 한 달에 얼마 안 되던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돈, 재정이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도 매달 카드값에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빠듯한 생활이 이어지다가 어느새 퇴직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의료비, 교통비, 식비,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도 점점 많아지죠. 만약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연금만으로는 월세나 생활비 충당하기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당장 전업이 아니라 생계형 알바나 투잡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나이의 장벽 때문에 취업 문턱이 만만치 않죠. 이러다 보면 수입은 여전히 적고 집세는 계속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반지하라도 어디야 하면서 더 싼 주거지를 찾아 떠돌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 63세 서울 반지하 월세살이 김모 씨. 제가 아는 김모 씨 63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 씨는 60년 대생으로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채 못 채우고 58세에 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 형식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나마 가진 퇴직금으로는 빚 갚고 자녀 교육비 조금 대주고 나니 저축이라고 할 게 남지 않았대요. 아파트 전세로 살던 집을 뺄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는 월세가 싼 곳을 찾아 전전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반지하 월세방 한 칸을 30만 원에 구해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일용직 현장 잡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죠. 연금요? 국민연금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는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벌써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뭘 사 먹고 사나 싶어요. 김 씨가 이렇게 하소연하시는데 솔직히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축을 하고 싶어도 이분은 이미 긴급 상황이라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퇴직 전에 재정적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 퇴직 후 제대로 된 일자리나 소득원이 없다면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60년 대생분들이 한창 힘써 일할 땐 사실 지금처럼 은퇴 대비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기적처럼 경제성장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나도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중산층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낙관을 하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 은퇴 후 주거 문제집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문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사실 집이 있다는 것, 내 명의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요즘 들어서 더 실감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세 제도가 워낙 안정적이라서
전세 보증금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차액을 이용해서 언젠가 내 집 마련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비롯해 전세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소득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반지 하나, 고시원 혹은 지방에 아주 싼 방을 구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 가족과 떨어져 사는 박모 씨. 박모 씨 58세는 몇 해 전 갑자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됐어요. 나름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라 믿었는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퇴직자가 대거 발생했죠. 문제는 박 씨가 무리해서라도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전세 생활만 했는데 퇴직 후 전세 자금을 돌려받아도 이자며 생활비며 손대고 나니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지방에 있는 월세 방을 싸게 구해서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박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학교와 직장 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임시로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된 거죠. 박 씨는 그나마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비를 절약해 볼 작정이지만 아내는 생활비를 대느라 일하고 자녀 학비도 신경 써야 하고 가족 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불편하고 생활도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또 같이 살기식의 분리 거주가 늘어나면 가족이긴 해도 사실상 따로 사는 것이라 정서적 거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차라리 반지하라도 서울 근처에 얻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혹은 집을 포기하고 일단 이혼부터 해야 하나 같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하니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결국 주거 문제가 결혼 생활,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3. 은퇴 후 관계 단절과 고립 살아갈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 걱정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사회적 관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직 안에서 역할이 있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지면서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하면 몸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세 번째 사례 61세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모 씨. 이모 씨 61세는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 정년이 되기 한두 해 전에 미리 퇴직을 했고 처음에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봐야지 하고 기대가 컸대요. 그런데 12달 놀아보니 그뿐이 덜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아직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평일 대낮에 누구랑 놀 수도 없고 또 괜히 바쁜 후배들한테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모처럼 자유시간이 생겼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몇 달 뒤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밤엔 잠을 설쳐서 병원을 찾아가 보니 가벼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속감이 사라진 데다가 사회적으로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은 게 크게 작용한 거죠. 게다가 퇴직금 중 일부를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재테크에 몰아넣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아서 수익은커녕 원금도 깎이는 걸 보니 더 우울해졌다고 해요.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을 해봤습니다. 임금이 많진 않아도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소소하게나마 월급이 생기니 그나마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는 관계 단절의 위험성과 함께 은퇴 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는 활동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퇴직 이후의 삶이 결코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노후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게 그리고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고 또 뭐라도 대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가능한 한 여러 형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더욱 중요한 문제죠. 창업이나 부업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관련된 공부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날려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그냥 포기하자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집이라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든 월세든 가능한 안전장치를 잘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지역이나 형태를 미리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시니어 공동체 주거나 사회주택 등의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족 외에도 지역사회나 취미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면 의외로 재미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가요.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고립은 우울증뿐 아니라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리미리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 과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간 직장 생활이 끝나고 사회적 활동의 폭이 줄어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걸 후회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대비해 두어서 차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김씨, 박씨, 이씨 세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공통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상태에서 퇴직을 맞았다는 점이 비극을 키운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요인들이 있었기에 그분들 탓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는 내가 만들어간다 라는 마인드로 재정적인 면부터 주거, 관계,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맞이하게 될 은퇴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믿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젠 늦었지 뭐라고 체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노후가 없다는 말 대신 내가 설계한 멋진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죠. 그게 결국 내일의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앞으로 더 여유 있고 긍정적인 인생 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통장과 가계부를 꺼내 이달 예산은 어떻게 쓰지? 부터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모이고 모여 나중엔 큰 결과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함께 힘내서 멋진 노후를 맞이해 보자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절약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우리의 노후 결코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화이팅입니다.